네, 안녕하세요. 50대 자영업자 배꼽지입니다. 제가 오늘 아까 낮에 아침에 영상을 하나, 동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, 그 자영업자를 이대로 죽일 순 없다. 그 내용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내용을 두 번, 세 번 보다 보니까 너무 제 자신이 창피한 거예요. 팩트는 이야기하지 않고 계속 뭐 이렇게 겉만 이렇게 뭐 이렇게 슬슬 돌다 맴돌다 좀 비겁자처럼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 짓는 듯한 느낌. 그리고 뭐 사실은 얘기하지도 뭐 하나도 사실은 얘기하지 않으면서 꼭 미끼를 던진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영상처럼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.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딱 짚고 가야 잠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영상을 다시 추가적으로 또 올리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거기에 보면 왜 죽는가, 자영업자들이 왜 죽을 수밖에 없는가 라는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얘기가 거기 다 빠져 있죠. 제가 오늘 저희 가게요 족발집만 가지고 제가 근거를 한번 제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. 15년도부터 이렇게 영업을 시작을 했어요. 2015년도 5월달부터 해왔는데, 영업을 해왔는데, 사실은 저희가 영업하는 그 시점부터는 뭐 제가 뭐 오픈했던 것도 아니고 새로 이렇게 양도양수로 제가 인수한 가게입니다. 기존에 있었던 가게였고, 제가 이제 와서 하면서 영업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했던 곳이죠. 그리고 나서 영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상당히 뭐 대박집이었죠. 정말 잘 됐습니다. 뭐 한 달 순수 마진이 한 1,000만 원대가 항상 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 굉장히 잘 됐었습니다. 근데 이게 언제부터 고꾸라지기 시작하냐면 2016년도 9월 28일이죠. 그때가 이제 명절 전후가 됐던 것 같아요. 추석. 그 시점에 전에 김영란법이 통과가 됩니다. 김영란법이 통과가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뒷면에 이제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할 거예요. 그때부터 매출이 서서히 빠지기 시작합니다. 사실은 저는 그때 우리 같은 이런 뭐 서민식당에 무슨 영향을 주겠느냐, 고급 식당이나 이런 데 적용이 될 것이다.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 했는데 저희도 상당한 매출에 영향을 줍니다. 거의 뭐 1,000만 원 정도, 800에서 1,0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빠지기 시작합니다. 어마어마한 숫자예요.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그 다음에 연도부터는 이제 시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현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제 시급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죠. 이제 매출은 그때부터 계속 없었습니다. 매출은 뭐냐면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이었고 굉장히 좀 위태롭다고 할 정도까지 좀 느껴지는 느낌이었어요. 그때 당시에는. 근데 거기에 이제 더 한 것은 이제 매출조차 없는 데다가 시급이 10.9%가 인상이 되죠. 10.9% 인상됐을 때만 해도 그다지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매출도 빠졌지만 그래도 끌고 가는 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이제 가장 더 컸던 것은 뭐냐면 이게 2차 시급 인상이거든요. 이게 16.4%가 한 번에 올라갔어요. 16.4%라고 하는 것은 암만 좋은 정책이라고 해도 이것은 제가 봤을 땐 너무 과도하다, 지나쳤다라는 거죠. 왜 지나쳤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. 이것은 법으로 규정을 해서 준 겁니다. 아니면 노동자들이 뭐 갔다가 뭐 민원을 제기하면 저희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16.4%의 충격은 자영업자들한테 고스란히 운영비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끌고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또 사람을 또 줄여야 되고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 접어드는 겁니다.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뭐가 벌어지냐면 고해 주 52시간 요게 또 고개를 들죠. 고개를 들면서 이게 고개를 드니까 손님이 매출이 더 빠져요. 이게 이야기가 나오고 났는데 매출이 뭐 그전에 김영란법보다는 충격이 덜했지만 그래도
매출이 그 1,000만 원 빠진 데서 또 한 2, 300만 원이 또 빠지더라고요. 또 빠져서 그게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거예요. 거기에다가 또 뭐를 갖다 더 씌웠냐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생긴 주유수당입니다. 기존에도 물론 있었다고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공식화되지는 않았어요. 이것을 가지고 정말 우리 뭐 일하시는 뭐 이모님들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걸지는 않았어요. 근데 지금은 아예 대놓고 거는 상황이거든요. 이런 거를. 이런 것들이 자영업자 목을 확 좋은 거예요. 자영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모조리 다 빼앗아 버린 겁니다. 자영업자들이 이래서 죽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자영업자들이 여기서 인상된 그런 폭들을 음식에 반영할 수 있느냐? 음식에 전혀 반영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부가세 부분이에요. 여러분들 부가세가 있지 않습니까? 여기 중간에 부가세가 껴져 있는데 이 부가세가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빼고 계산서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초창기 이게 처음 동영상을 찍을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 그 부가세 부분에서 계산서 부분의 공제 부분이 숫자가 바뀌었어요. 제한을 둬버렸어요. 그러면서 우리가 예전에 받았던 자영업자들이 받았던 혜택을 엄청 많이 대폭 줄여놔버렸습니다.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뭐 200이었으면 300, 4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숫자 노름이거든요. 그 숫자를 싹 조율을 해놓은 거예요. 국세청이라고 하는 데가 뭐 그런 거에는 워낙 능통한 분들이니까 그게 또 자영업자들을 움켜쥔 거예요. 그거는 자영업자들이 말을 하지 못해요. 세금 부분이기 때문에. 그러나 그 세금은 분명한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서 더 가중을 시킨 거예요. 이런 몇 가지 사항들이 자영업자들을 도저히 해먹을 수 없는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겁니다. 이거를 자체를 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왜 임대료는 얘기하지 않느냐. 자, 제가 2015년도에 왔을 때 임대료가 여기가 200이었어요. 제가 지금 2019년도 임대료가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? 200만 원입니다. 이 임대료는 잘 아셔야 될 게 있어요. 정말 뭐 주요 지역이라든지 우리가 서민들이 하는 지역에는 그래도 임대료를 그렇게 많이 건드리시는 건물주들이 없어요. 이렇게 경기를 알고 이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함부로 건드리진 않아요. 근데 이제 저는 중심상권, 이런 데는 골목상권이잖아요. 그리고 동네상권이에요. 어떻게 보면 이런 데가 바로 이제 서민들이 자영업을 하는 곳이고, 저는 중심상권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뭐 그런 데는 저희들이 감히 뭐 볼 수 없는 지역이고, 거기는 정말 뭐 건물주들도 돈이 많은 분들이지만 그곳에서 장사를 하는 분들도 뭐 저희 같은 사람들하고는 뭐 정말 잽이 안 되는 장사들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. 저희는 정말 여기는 소규모 자영업자 말 그대로 이런 데만 해도 그런 임대료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장사를 한다. 그리고 그런 배려 정도는 서로 하고 있다, 지금 현재.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영란법으로부터 이 부가세 부과하는 그 요일까지,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자영업자를 타겟으로 삼은 듯한 느낌입니다. 자영업자가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을 더 이상 해나갈 수 없다고 손을 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손을 볼 부분은 손을 봐야 된다. 손을 보지 않고 너희들이 적응을 해라라고 이렇게 냅두면 자영업자는 스스로 괴멸할 수밖에 없어요. 이런 환경을 정말 요만한 독에 물을 3분의 1 채우고 다 개구리를 넣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. 물을 채워주지 않는 이상 그 개구리는 그 독에서 탈출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자영업자들이 그 독 안에 든 개구리예요. 그 물을 채울 수 있는 것은,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.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. 좀 속 시원한 어떤 그 답변을 드리려다 보니까 제가 좀 늦은 시간에 또 영상을 띄우게 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. 하여튼 자영업자 여러분, 저희가 지속적으로
이런 얘기를 한 입, 두 입, 세 입 모아서 자꾸 이야기하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친구 또 부모 형제 서로가 이렇게 공유하고 자꾸 나눠서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자꾸 알려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독 안에 갇힌 개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. 거기에 누군가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저희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상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주무십시오.